아, 캡히트를 활용해서 이명과 난청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HM200S에다가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PC와 HF200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이제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본인의 귀에 대해서 6밴드라든가 또는 이제 그것을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애널리시스를 갖고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을 갖고 이제 3차원 분석, 즉 시간차 분석까지 한 결과 이제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분석이 되고 나면 이제 어딘가 그 목표 지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난청은 그대로 이제 그걸 보면서 하게 되겠지만은 이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와 같이 색깔을 얻기 위해서 여기 있는 TDA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 같은 소리로 들리니 다른 소리로 들리니 또는 같은 소리인데 같은 음량으로 들리느냐 아니면 음량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소리라는 것은 음량 차이가 있는 건지 떨리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색깔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색깔들이 다 표현이 되게 되면 이제 빨간색이 보통 활성 이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진짜 활성 이명인지 아닌지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 지점에다 놓고 이제 랏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그 소리가 이게 활성 이명이야라고 결정이 되게 되면은 그 활성 이명을 기반으로 뭘 찾냐면은 이제 가상 이명, 즉 유형 이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활성 이명된 부분을 눌러서 이제 또 그 소리의 기준으로서 예비 후보인 가상 이명의 리스트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눌러서 지금 현재 활성 이명이 있는 것하고 그 외에 이제 그 가상 이명이 또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주파수적으로 이제 어느 주파수 대역을 훈련할 건지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명이 되면은 이제 티나이 터너스라고 하는 이 이명에다가 포인트를 놓으시고, 청력 개선을 원한다면은 이제 여기다 히어링 쪽에다가 이제 넣어서 각각의 이제 세팅을 통해서 한 후에 그것을 이제 HM200X라고 하는 사운드 마사지 기계에다가 이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송이 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버튼, 즉 감소 버튼과 파워를 오프해서 온 상태로 놓으면 여기에 피트라고 하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면서 이 기계에 여기 있는 USB와 연결을 하게 되면요, 그 이후에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파수들은 이제 이와 같은 군들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나하고 근접된 주파수들을 이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그 주파수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어, 밴드에 대한 섹션을 이제 이쪽 기계에 전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이라는 것은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여기는 이제 5, 6, 7로 순환해서 움직이겠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이 세트에서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R 채널도 똑같은 방법으로서 이와 같이 이제 나타나게 돼서 L 채널 밴드를 세팅할 거냐, L 채널에 대한 유저 모드, 즉 사이클을 3개를 넣을 거냐 또는 2개를 넣을 거냐, 이런 방법이고요. 얘는 지금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명을 타겟팅을 좀 해서 했던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존에 지금 이명이 그냥 굴곡이 생긴 걸 잡는 게 아니고, 어떤 이명이 발생되는 영역 또는 청력이 이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상 이명이 발생된 영역,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우리가 다운로딩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명을 완화하는 훈련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안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인지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이명을 안 들리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체적인 그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공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안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잘 인지할 수 없는 삶을 구현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이명을 완화하는 훈련은 어떻게 하냐? 첫째, 메인, 즉 활성이명 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력도를 분석해서 3차원으로 분석하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빨간색 또는 이제 보라색 집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현재 가장 크게 들리는 이명, 그게 이제 메인 활성 이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듣고 있는 소리 중에 가장 큰 활성 이명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활성 이명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상 이명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가상 이명은 아까 그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바로 분석된 것을 컴플렉스 시커런을 활용해서 이제 찾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상 이명 부분은 대부분 이제 정상 영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하더라도 들리는 소리 듣고 나서 한 플러스 1dB 정도는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는 그 어떠한 소리 훈련에 있어서 소리를 안 듣고 훈련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뇌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고요. 중추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의 그 근육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정상 영역의 녹색 또는 강강 영역의 청색으로만 돼 있는데도 이명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한 두 가지 패턴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청력 패턴이 불규칙하게 협곡이 존재하는 거야. 막 울퉁불퉁하게 해요. 이러면은 이것은 이제 시냅스성 이명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냅스성 이명이 됐을 때에는 그 정상적인 유모세포 및 시냅스의 반응 구조에 따라서 너무 충실히 수행한 경우에 발생되는 건데요. 한 예로 이제 뭐 출산을 하신다라든가 또는 심한 고통 또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협곡들이 발생되는 요인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 애를 낳을 때 엄청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고서는 뇌가 시냅스적으로 엄청나게 그쪽을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출산하고 나면 멀쩡하잖아요. 근데 이미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직한 영역이나 협곡이 된 부분들은 완만한 청력도 변화를 유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력 개선이 우선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좀 안정되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력도가 완만하고 대부분 정상이나 또는 감각이 청색으로만 돼 있는 경우는요. 이 경우는 이명이 전음성 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음적 요소의 원인인 혈관이나 근육, 염증, 림프 또는 고막 및 관절을 좀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약물 처방과 의료 치료를 우선시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좀 보강을 해줄 부분이 500Hz에서 한 3kg 사이, 특히 1kg 기준으로 해서 특히 녹색인 부분을 훈련해야 됩니다. 만약 빨간색이나 분홍색 이와 같이 다른 소리로 들리는 부분을 하게 되면은 그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좀 더디게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좀 청력을 개선해 나가면서 이제 하는 방법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제 저희가 청각 보조기인 그 ATA 200PT라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선 이제 말하고 듣기 어음 훈련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명에서 쇠퇴 이명이 있어요. 이걸 이제 저희는 보라색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얘는 일차적으로 1차 타켓에서는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건들면요 무조건 이명이 커져요. 그리고 활성 이명이 돼 버린다라는 거죠. 즉 이명이라는 것은 잠재된 이명이 조금 조금 나타나고 있다가 이제 꾸준히 나타나고 하루 종일 나타나고 이런 게 이제 활성 이명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청력이 나빠지면서 같이 이명의 소리가 쇠퇴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런 보라색 표현이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력 개선 훈련은 잘 들리게 하는 것보다는 잘 알아듣게 하는 건데요. 즉 잘 들리면 뭐 합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알아듣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청력의 패턴이 경사형인 경우,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신경성이 아니고 전음성인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이제 우리가 청력 개선은 보통 500에서 3kg 정도 부분에 안 좋은 부분들을 이제 설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겟팅은 우선적으로 녹색을 우선으로 하고 차선이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악의 조건이 이제 분홍색까지 갈 수도 있는데 빨간색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사 영역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럼 이렇게 경사가 됐으면 어느 영역이 좋겠느냐라고 봤을 때 경사의 한 3분의 1 포인트 지점, 요 지점을 설정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저희가 유저 모드에서 세 개가 있는데요. 그 세 개를 따로따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한 두 포인트, 그 중에 메이저가 이제 1km에서 2km 사이에 대한 부분을 메이저 포인트로 하나를 잡고 그 다음 하나를 잡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우선 지정을 이제 두 개 잡고 하나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협곡이 많이 생겨 있는 경우에는 이제 세 포인트를 다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주로 녹색 위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명은 없는데 청력 패턴이 불규칙한 경우, 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냅스성 이명과 시냅스성 난청이 되겠어요. 그래서 곧 얘는 이제 시냅스성 난청으로 되는 현상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완만한 청력도 변화를 유지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명이 없는데 청력도는 완만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정상이나 청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전형적인 전음성 난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전음성 난청 요인들은 뭐 혈관이나 근육, 염증, 뭐 림프, 고막, 관절 이런 것들을 다 의심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중이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이소골 그 사이에 이제 진주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약물 처방이나 의료 치료가 함께 돼야 되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것도 500에서 3kg 정도의 녹색 부분을 훈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보청기는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청각 보조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말 그대로 말하고 듣기 훈련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음성 인지의 경우는 전음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타겟팅을 500에서 1km, 1km, 2km, 2km, 4km 요 세 영역이 이제 주요 분석 포인트가 되겠고요. 신경성인 경우에는 청력도의 정밀 분석으로 경사 영역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우 고음에 있는 경우 있죠. 8km 이상에서 생기는 그런 부분도 이제 간헐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 돌발성인데 저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에는 이제 500에서 250에서 500도 추가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전에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했는데요. 좀 어렵다고들 많이 표현들는데 이제 약 반자동화되면서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HM200S를 훈련할 때 듣는 소리에 따라서 최소 10분 정도 손 마사지, 잼잼, 곤지곤지, 지압 등 리듬에 맞춰서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손을 움직여주면은 뇌가 활성이 잘 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뇌 활성을 같이 하면서 듣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좀 했던 거고요. 만약 분홍색만 있는 경우에는 이명이 이제 잠재 이명인데 이럴 때는 분홍색 부분을 이렇게 그 주파수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피어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누르면 이제 삐 하고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때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스트레스가 많이 생겼을 때 들렸던 이명 소리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캡 히트 활용해서 3차원 흐름 도움이 이제 HM200을 적용해 보는 건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세트를 연결해서 이제 녹색이 만들어지고 이제 각각의 이름들이 이제 선택이 됐고 커넥션해서 이제 녹색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네 개는 이제 여기에 있는 헤드셋이냐 이어폰이냐를 선택에 따라서 해줘야만 이게 활성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미래로서는 이제 에어 컨덕션과 본 컨덕션을 좀 추가적으로 좀 늘 생각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진표가 여기서 이제 물음에 따라서 이제 기록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PDF 파일로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그래픽 화면으로도 우리가 두 개, 한 달 전이나 한 달 거 뭐 이런 것들은 현재 거 이런 것들도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6밴드 자동으로 재는 거하고 수동이 있는데요. 수동도 이제 순수한 수동에서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쉬운 예로 이제 여기에 레프트 라이트를 누르시고 여기에 있는 AH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이제 이제 소리를 이제 조정을 해주면
들림에 따라서 엔터 키를 이제 활용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은 그냥 들리면 눌러주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부분을 측정할 건지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파일을 불러와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HL의 각각의 옥타브가 갖고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눌러준 거, 활성화된 놈만 얘가 여기에 있는 걸 누르게 되면 그 부분만 동작합니다. 즉 뭐냐면 1, 2, 4 하면은 1, 2, 3만 하는 거예요. 3은 건너뛰고요. 또는 전부 다 활성화를 하셨으면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멈췄다가 요걸 다시 죽이고 요것만 활성화시키고 다시 누르면 이 부분만 또 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된 거고요. 그런 걸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다 이제 그 값을 넣어주게 되는데 그러한 분석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여기다 이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커넥션을 이제 누른 상태에서 여기 들어왔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녹색 불이 이제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 네 가지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진표는 이제 이게 결과체 PDF 파일인데요. 아까 물어본 거에 따라서 쭉 이제 우리가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 사람이 처음에 어떤 현상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문진표상에서는 몸 컨디션 상태나 귀 부위의 염증 확인, 귀 질환 확인, 난청 유형 관련 예측, 그 다음에 난청 예측에 대한 영역을 좀 할 수 있고요. 시간대별. 그래서 자기만의 백데이터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많이 도움이 될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6밴드의 오토 PTA의 청력 측정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6밴드 자동으로 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스타트해서 여기 있는 스타트를 누르면 삐비빅 하고 측정을 시작하게 되고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엔터 키를 활용해서 눌러주시면 이제 이같이 램프가 이렇게 켜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측정이 완료가 되면 삐빅 하면서 이제 이와 같이 청력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이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두 가지 형태가 저장이 되는데 이 용도는 우리가 이제 청력도를 보는 그림이 되겠고요.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DGS 파일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청력을 정밀 측정하고 그다음에 3차원 측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뉴얼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좀 측정하기가 힘들었다라고 좀 봤던 부분이었는데요. 왜냐하면은 뭐 사실은 힘들지 않지만은 뭐 여기다 귀에 대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를 눌러서 볼륨량이 커짐에 따라서 들리면은 누르고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이와 같이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채널을 눌렀다 그러면 왼쪽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그 AHL이라고 하는 것을 스타트를 눌러주게 되면은 반자동으로 얘가 이제 소리가 삐비비빅 하고 들려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리가 들리면 엔터키만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쭉 한 번 스캔하고 두 번 스캔을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때 삐비빅 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요걸 이제 라이트 키에다 누르고 AH를 누르면 또 오른쪽 귀에 대한 측정을 쭉 해가지고선 이제 그 삐빅 하면 끝나면 이제 청력도가 이제 완성된 그림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거를 이제 세이브를 통해서 이제 파일을 저장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즉 청력도 형태로 볼 수 있는 것과 이제 분석용으로 할 것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청력도를 하면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3차원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두 개의 신호를 비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신호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이 데모 프로그램을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톤 이그젠플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체크톤 이그젠플 요걸 누르시면은 이제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비교, 시간적 시간차 비교를 보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1번하고 2번에서 소리가 두 가지 소리가 다 이제 들립니다. 1번 할 때 나오고 2번 할 때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소리가 들리는데 이때
이걸 누르게 되면은 말 그대로 두 신호의 음량이 비슷하고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같은 소리인 것 같은데 2번의 음량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다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1, 2번이요. 근데 2번의 소리가 1번보다 크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누르게 되면은 1번과 2번의 그 소리가 다른 소리로 들리고 음량은 큰 차이가 없고 2번 소리가 이제 떨리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는 이제 두 조건이 아닌 경우죠. 요 두 개의 조건, 다른 소리는 들리는데 두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가 1, 2번 소리가 섞여서 들리거나 아니면 2번으로 들리는데 음량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떨리지는 않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데모하는 요 방법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인지하고 그러고 이제 분석에 들어가도 좋고요. 굳이 이걸 안 하고도 뭐 설명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투표를 이제 하나를 붙여 놓으시고 같은 소리인데 두 신호의 음량이 비슷한 건지 아니면 2번 소리가 작은 건지 만약 다른 소리라면 2번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경우인지 또는 2번이 떨리게 들리는지 그 외에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얻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주파수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에 들어왔을 때, 자, 이와 같이 DGS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어느 구간만을 정밀하게 이렇게 쉬운 예로 여기가 이제 2km에서 이제 8km 정도다. 그러면은 여기서 4하고 5를 이네이블 시키고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잴 수 있어요. 여기는 라이트가 되겠죠. 라이트 쪽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이게 그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하냐 4하고 5가 돼 있으니까 4에다가 옥타브를 활성화시키고 여기는 TDA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게 뭐냐면 타임 도메인 애널리시스라 그래갖고 시간의 영역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옥타브를 하고 이걸 수행하게 되면 이 여기 있는 하나의 옥타브 12개를 쭉 잽니다. 그때 아까 그러한 5가지의 색깔을 비교해서 이제 표현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5옥탑을 쓰게 되면 이제 4에서 8km까지에 대해서 또 쭉 체크를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한두 개가요. 그러면 그 한두 개를 여기에 있는 그 주파수 실수된 주파수를 누르고 여기에 있는 그 주파수가 있어요. 유닛 그 시키는 요걸 세팅하고 들어가면 그 주파수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돼서 다시 업데이팅 하면은 여기에 컬러가 바뀌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 그림에서 이와 같은 스케줄 즉 보시면은 6밴드를 불러오는 거죠. DGS 파일을요. 그 다음에 쉬었던 선택의 측정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측정할 옥타브의 HL 여기에는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레이를 누르면 그 영역만 이제 삐비빅 하고 시작해서 끝날 때 삐비빅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측정하시는 분은 엔터키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측정 파일을 1차 그것을 이제 저장을 하고요. 이러한 형태를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TDA에 이용해서 1번과 2번 신호의 비교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가 어려운 분들은 아까 이제 체크톤을 활용해서 한번 해주면 되고요. 이때 음량이 적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TDA 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볼륨 웨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걔를 2에서 6 정도 그 값을 주고 업하시고 들으시면은 그 비교음을 좀 더 확실하게 좀 느끼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키우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단 하나의 주파수 비교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프리퀀시 유닛이라고 여기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시고서 이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차원 분석이 모두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3 세이브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와 같이 파일을 또 DGS와 텍스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빨강 또는 보라색 집단의 초단 그러니까 여러 개가 보라색이 쫙 돼 있으면 그 앞에 초단 그리고 이제 분홍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신경성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활성 메인 이명을 이제 찾는 거예요.
특히 이제 빨간색 같은 게 가장 이제 메이저율이 높기 때문에 빨간색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피어톤을 넣고선 들어보시라고 하면은 그분이 이거 내가 이명 소리인데 지금 들리는, 또는 이거보단 다른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땐 뭐 그 중에 메이저를 하나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메인 이명을 찾은 후에는 이제 컴플렉시커라고 해서 여기에 있어요. 그 메이저가 여기에 쉬운 예로 요거였다 그러면 요걸 누르고 컴프레스 C컬 누르면 거기서 지금 2번의 소리가 1번 소리보다 높게 들리니 낮은 주파수로 들리니 이걸 비교하게 되는데 보통 2.7kHz라고 하는 주파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뭐 타임 도메인에 대한 활용법에 대한 것도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이제 어떤 옥타브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그 주파수는 이제 12개가 이제 12개를 이제 하나하나 측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1번, 2번이 같은 소리이니 그럼 A, 1, 2번이 다른 소리니 B. 근데 같은 소리인데 봤더니 음량도 비슷해. 그러면 A1. 2번의 음량이 작게 들리네. 그러면 A2.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갔을 때 같아라고 하는데 전 단계가 뭔데 A1인지 A2인지 이런 것까지 좀 선택할 수 있게 좀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B 같은 경우는 이제 A, B가 이제 다른 소리로 들리는 경우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고 나시면은 이제 다른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1번 신호보다도 2번 소리가 크게 들린다. 또는 1번과 2번의 음량은 비슷한데 2번이 좀 이렇게 떨리는 듯하게 들린다. 그 외에는 다 이제 보라색을 쳐주면 되겠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 보라색이라는 건 쇠퇴이명이라는 걸 표현했고요. 빨간색은 주로 활성이명을 나타내고 있고 분홍색은 잠재이명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색상에 따라서 활성 메인 이명을 이제 지점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연계성 주파수를 찾아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활성 이명이 됐다 그래서 그것만이 이명의 인자가 아니고요. 가상 이명이 바로 그 이명의 인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상 이명과 활성 이명을 잘 조화 있게 제어를 해줘야만이 이명이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명이 있으신 경우죠. 여기 이렇게 빨간색이. 요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이렇게 거의 빨간색과 분홍색으로 도배를 한 경우예요. 여러 군데 빨간색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거의 세태이명만 있고 두 기관에 한 40데시벨의 격차가 있어요. 근데 이명이 있다 그러는데 이쪽에 이명이 있대요. 근데 여기 이명이 있을 존재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전음성 이명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이제 조치를 하게 됐던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예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